들기름을 이렇게 먹고 간이 손상되고 혈압이 급상승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들기름을 드셨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죠?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관리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들기름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들기름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해온 전통식품입니다. 들기름은 들깨참깨과의 1년생 식물의 씨앗을 압착하여 얻는 기름으로 참기름보다 고소한 향이 더 강하고 특유의 풍미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전통적으로 나물 무침이나 생채, 김치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여러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으로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아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으로 생선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들기름은 단순한 조미용 기름을 넘어서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식품으로 관심받고 있습니다. 들기름의 놀라운 효과. 첫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 응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혈전이나 혈관 막힘과 관련된 문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심혈관 질환 관리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항염증 효과 역시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염증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염증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공통적인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 생성을 촉진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들기름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은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절 문제가 증가하는데 이때 들기름과 같은 항염증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관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뇌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뇌의 구조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일부가 DHA와 EPA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 두 물질은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DHA는 신경세포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은 뇌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뇌 세포 손상과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들기름의 항산화 성분이 이러한 과정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째, 들기름과 고온 조리의 조합입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은 기름으로 고온에서 조리하면 산화되어 유해한 성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튀김이나 볶음과 같이 고온을 요구하는 요리에 사용하면 기름이 산패되어 맛이 나빠질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유리기를 생성하여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매우 취약하여 고온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따라서 고온에서 들기름을 조리하면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손실되고 오히려 유해한 성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생으로 섭취하거나 조리가 끝난 후 음식에 뿌려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리를 할 때는 들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등 고온 조리에 적합한 기름을 사용하고, 들기름은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 완성된 음식에 추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들기름과 오래된 기름이나 변질된 기름의 조합입니다. 들기름은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산패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기름입니다. 오래되거나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들기름은 산패가 진행되어 맛과 향이 변하고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특유의 고소한 향 대신 역겨운 냄새가 나며, 이런 기름을 섭취하면 소화장애나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을 구입한 후 밀봉하지 않고 오래 두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면 산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항산화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심혈관 질환이나 간 손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구입 후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개봉한 들기름은 한 달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 밀봉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들기름과 혈액 희석제나 고혈압 약물의 조합입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보통 건강에 좋지만,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 들기름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 응고가 과도하게 억제되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 들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러움,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들기름을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째, 들기름과 나물류의 조합입니다. 들기름과 나물의 조합은 한국 전통 식문화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건강한 조합입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등 각종 나물에 들기름을 넣으면 나물의 풍미가 살아나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물에 함유된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은 들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나물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돕고,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물을 데쳐서 물기를 꼭 짠 다음 소금, 다진 마늘, 통깨와 함께 들기름을 넣고 버무리면 됩니다. 둘째, 들기름과 두부의 조합입니다. 들기름과 두부의 조합은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조합입니다. 두부에 함유된 고품질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 기능에 중요하며,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두부와 들기름 모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세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폐경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의 항염증 효과가 더해지면 관절통, 안면홍조, 기분 변화와 같은 갱년기 증상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와 들기름을 활용한 간단한 요리로는 두부구이가 있습니다. 두부를 적당한 두께로 썰어 살짝 구운 다음 들기름, 간장, 다진 마늘, 다진 파를 섞은 양념을 뿌려 먹으면 됩니다. 셋째, 들기름과 해산물의 조합입니다. 들기름과 해산물의 조합은 다양한 종류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고, 생선과 같은 해산물에는 EPA와 DHA라는 동물성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오메가3 지방산은 서로 다른 생리작용을 하여 심혈관,
건강, 뇌 건강, 염증 감소에 더욱 포괄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에 함유된 비타민 D와 들기름의 비타민 E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골다공증 예방과 면역 기능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의 고소한 맛은 해산물의 비린내를 중화시켜 맛도 더욱 좋아집니다. 해산물과 들기름을 활용한 요리로는 생선구이에 들기름을 뿌려 먹거나 해물 샐러드에 들기름 드레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 들기름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하루 들기름 섭취량은 1스푼에서 2스푼 약 15에서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들기름은 열량이 높은 식품이므로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 같은 기름류는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대량 섭취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습니다. 처음 들기름을 드시는 분들은 하루 1티스푼 약 5ml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빈도는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최소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들기름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는 것이 건강상 이점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들기름은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산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가능한 한 달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들기름은 산패가 진행되어 맛과 영양가가 떨어지고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 보관 시에는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 밀봉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봉 후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제대로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고온에 약하므로 생으로 섭취하거나 조리가 끝난 후 음식에 뿌려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볶음이나 튀김과 같은 고온 조리에는 들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등 고온의 안정적인 기름을 사용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들깨나 들기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들깨는 같은 꿀풀과 식물인 바질, 민트, 라벤더 등과 교차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들기름을 처음 섭취하는 경우 소량부터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혈액 희석 효과가 있어 오아파린,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을 과다 섭취하면 약물의 효과가 증가하여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들기름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들기름과 혈압약을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져 어지러움,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 들기름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과다 섭취 시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여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 100g당 약 800에서 900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어 과다 섭취는 체중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을 과다 섭취하면 소화 불량, 설사, 복통과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레시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들기름 쑥갓 무침. 재료로는 쑥갓 1단,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파 반 큰술, 들기름 2큰술, 국간장 반 큰술, 소금 약간, 통깨 1큰술이 필요합니다. 쑥갓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후 3에서 5cm 길이로 잘라줍니다. 넓은 볼에 손질한 쑥갓을 담고 다진 마늘, 다진 파, 들기름, 국간장, 소금을 넣고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때 쑥갓이 숨이 죽지 않도록 살살 버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 완성합니다. 이 음식은 쑥갓의 비타민과 미네랄,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결합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쑥갓에 함유된 엽산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들기름의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와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들기름 두부 샐러드. 재료로는 두부 1모, 오이 반개, 방울토마토 10개, 다진 마늘 1작은술, 들기름 2큰술, 식초 반 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들깨가루 1큰술이 필요합니다. 두부는 사방 2cm 크기로 자르고 오이는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릇에 두부, 오이, 방울토마토를 담고 다진 마늘, 들기름, 식초, 소금, 후추를 넣어 가볍게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뿌려 완성합니다. 이 샐러드는 두부의 단백질과 들기름의 항염증 성분이 결합하여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들기름 고등어 구이. 재료로는 고등어 1마리,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반 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들기름 2큰술, 레몬 반개, 다진 파 1큰술이 필요합니다. 고등어는 깨끗이 손질하여 2-3cm 두께로 토막내고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합니다.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고등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팬을 중불로 달군 후 고등어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완전히 익으면 들기름을 뿌리고 레몬즙을 짜서 뿌린 후 다진 파를 올려 완성합니다. 이 요리는 고등어의 EPA와 DHA,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이 결합하여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인지,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인지 기능 저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고등어의 비린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레몬즙을 충분히 뿌리고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비린내를 중화시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생선 요리를 드시면 뇌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들기름의 효능과 최악의 궁합, 최고의 궁합, 그리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기름은 심혈관 건강, 염증과 관절 건강,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 문제,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건강 문제가 증가하는데 들기름과 같이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도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며 고온 조리, 오래된 기름, 혈액 희석제와 같은 최악의 궁합은 피하고 나물류, 두부, 해산물과 같은 최고의 궁합과 함께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이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